우리나라 TAC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생산, 제가 그 TAC 문제점을, TA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 정책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95%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5% 정도도 맞는데 그것도 소 뒷걸음치다 어쩌다 맞추는 게 근본부터 잘못됐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뭔가 해보니까 이제 남핵신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핵신화인데, 차례가 어디 갔지? 차례도 적어놨는데, 자, 제가 그림을 적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우물안 깨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수산 연구자들, 아까 경영 사회과학 다 포함해서 대학 교수들 보고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봐요. 좁은 시각으로 보고, 우리나라 앞바다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옆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썼는데, 여기였나?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제 기후변화, 그제, 2주 됐네. 그 국제신문에 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글은 글자 제한이 2,000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세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AC 문제점 첫 번째가, 어업 생산량 남핵신화, 두 번째 다업종 어업, 해일성 어종, 기후변화 민감하고, 그다음 수산 제한 평가 문제, 아까 경제 분석 포함해가지고, 5가지 문제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편이 어업 생산량과 남핵신화, 말씀드린 대로 우물안 깨구리.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기분 나쁘더라도. 자, 그래,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자, 요 해역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로 잡히는 물고기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북스 태평양 전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연구자들 마음에 제주 바닥이 아주 제주도 앞바다만 보고 있고, 맹태 살리기 한다면 경상도, 강원도 고성 그 앞바다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고동 마찬가지고 서해 쪽에 조금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넓습니다. 넓은데 그걸 뭐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자료가 이상하다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FAA 자료, 또 다른 인터넷에 다 공개된 자료가 했기 때문에. 자, 한중일 연간 의회권인데,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제일 위에 빨간 게 우리나라입니다.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저 나라에서?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본이 원래 수상 강대국이었는데, 러시아 이번에 이제 각 국가별로 나타난 얘기인데, 저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해놨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어디 갔네. 이쪽이 이제 추울이다. 여기 이제 일본이 옛날 수상 강국이었죠. 근데 중국은 원래 추울됐고, 러시아한테도 지금 추울 당했어요. 자, 일본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줄어들고 있는데, 요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할 줄 아는 게 따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감측사업, TAC 그대로 일본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검은수로 표시했는데, 지금 많이 잡는가? 한번 보죠. 많이 잡는 긴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하도 남획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잡는 어획량은 주로 대륙붕에서 잡아요. 대륙붕에서. 대부분 이렇게 대륙붕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변 국가 대륙붕 면적, 또 국토 면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자, 대륙붕 면적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토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해양국가라 하는 이유고, 근데 대륙붕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은, 일본 지금 망해가는 일본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중국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보다 작게, 러시아는 수산국가 아니잖아요. 러시아보다 작게 잡고, 노르웨이, 수산 선진국이라는 노르웨이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남해안도 제일 덜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리고 1인당 수산물 소비량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노르웨이 비슷하지만은 가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즉,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 보충을 해야 되냐 말이죠. 어획량을 안 되면. 결국, 양식을 하거나 수입해 먹어야죠. 그게 지금 해양수산부 정책이 뭐냐면, 양식하거나 다 수입해 먹자,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잡는 업을 다 없애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목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우리나라 잡는 업 없애고, 다 양식이나 수입해 먹자,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더니,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왜 통계를 조작하냐요. 왜
그날 배타적 경제 수익 면적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대륙별 면적 비교하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줬어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타적 경제에서 일본은 섬 하나 있으면은 반경 200마일이면 200해리 한 380km 되는 반경에 일본 배타적 경제 이것도 섬 하나 있으면 섬 하나 일본 배타적 해가지고 요가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제가 배타적 경제 수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또 그 수산 연구자라는 사람들이 지도도 한번 안 펴보면 배타적 경제 수익 또 뭔지 모르고 하길래 제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인간어획고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뭐 수산 자원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거랑 합쳐보면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 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익. 중국 배타적 경제 수익 아닙니다. 자, 합치면은 거의 250만 톤 수준 일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연구자들 우리나라 것만 보고 수산 제한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획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쪽은 또 다업종업입니다. 애국하고 좀 달라요. 애국은 단일 어종만 주로 잡고 한 업종만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편한데, 제가 설명드리면, 멸치를 잡는 업종입니다. 약 한 50가지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고, 너무 많으니까, 간단 요약을 하면, 주로 기승근인망이 잡고, 뭐, 연안자망, 또 뭐, 근해자망 이런 순으로 잡는데, 자, 근해자망만 한번 보죠. 근해자망이 그러면 몇 종을 잡는가? 대충 뭐, 마이잡이, 철새우, 뭐, 멸치, 참조기 했는데, 크게 분류하면 이렇고요. 근해자망으로 잡힌 어종이, 요것도 한 거의 100종이 넘어요. 근해자망으로. 자, 이런 종에 대해서 퇴실을 하겠다면 뭐, 단일 어종, 단일 법도 힘든데, 이런 어종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얼마나 많은 노력, 시행착오 그건 나중에 놔두고요. 그 단일 업종을 왜 하고 다업종하고 우리 차이가 나냐면은, 단일 업종이라면은, 여기 남의 소지가 있어요. 그거는 일정하지만, 다음에 뭐냐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많이 잡아가지고 양이 줄어들면 가격이 그만큼 오릅니다. 오르면은 또 잡으러 가도 돼요.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데, 비용을.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가면 한종이 안 잡히면 다른 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가격이 그리 팍 올라가지 않아요. 그 어종이 안 잡히더라도. 그래서 멸치가 안 잡히면 뭐 정어리, 청어, 다른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다어종이기 때문에 남획이 일어나기가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체로 불가능하고. 세 번째 해유성 어종. 이 부분이 제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수산 연구자들 또 아까 하신 분들 해유성 어종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대학 교수들도 모릅니다. 자, 그 모델 하는 거 보면은 해유성 어종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나라 대부분 잡는 어업이 해유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어만 예를 들죠. 고등어, 수수구이 뭐 이런 것도 자 우리나라가 주로 이쪽에 잡히지만은 여기서부터 한 바퀴 태평양 한 바퀴 돌면서 저 남미까지 다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분포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 고등어가 많은 수산 연구자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 포함해서 정착성 어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년 전에 그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보여줬던 거죠. 뒤로 안 가나? 제가 뭐 100% 맞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중국에서 살아날 할 겁니다. 하나? 안 되나? 네, 안 돼, 저게? 응? 응? 에이, 또 안 되네, 이게. 깨졌나? 응? 애니메이션이 뭐 있어? 제 옆에 MP3인데, 이걸 해야 되나? 이건 뭔데? 이걸 해야 되나? 응? 잘 나왔네. 아니, 이게 뭐, 또 해야 되나? 시뮬레이션이 안 되나? 움직이는 거 보여줘. 여기 안 되지? 응? 화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저기다네. 뭐, 잠깐만, 또. 저 파란 게 이제 산란을 해가지고, 동중국에 산란해가지고, 이제 일본 쪽으로, 처음에는 일본 쪽으로 일본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저 동해 쪽으로 들어가면 동해 쪽으로 들어가고 또 뭐 일본 서해로 가기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때는 새끼 고등어가 댕기죠. 새끼 서로 이제 햄을 치워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러시아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일본 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뭐 개군으로 구분하는데 또 단일 개군입니다. 우리나라 고등어는 어차피 여기 있는 놈들이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이러 하는데 지금 2023년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래, 이거 요지는 뭐냐면은, 동중에서 살아난 게, 러시아도 바로 가고, 중국도 바로 가고, 일본도 가는데, 우리나라 고등어 잡는 해가 여기 조금 서해 쪽에 조금 잡고, 제주도 부근에 조금 잡고, 옛날에는 일본에 가서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잠평가한다는 거, 고등어 잠평가한다는 거, 장님 코끼리 만지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 넓은 해역에서 아주 조그만 해에서 잡고 있는 거 가지고 무슨 MSY 하고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는데, TAC라는 걸 우리나라 도입을 합니다. 99년, 8년, 9년도에 우리나라 TAC를 하는데, 첫 번째 대상화 중에 고등어 있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있는데, 그러면, 자, 일본에서 먼저 97년에 TAC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99년에 했는데, 자, 일본은 TAC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태평양하고 이제 일본 앞바다 쪽인데, 한때 100만 톤 이상 잡다가, 90년에 들어가지고 거의 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AC라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97년부터 시작을 해요, 일본은. 태평양 계곡. 근데 우리나라로 잡으면 스시마 계곡은 이제 우리나라 남해죠. 남해, 동해 이쪽이. 이쪽은 잘 잡혔어요. 뭐 40만 톤까지 잡히고 97년도에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TAC를 했느냐? 아무 생각 없어요. 일본이 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일본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제 줄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에서 뭐 한다니까, 선진국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 해보자. 이래 하는 게 TAC예요. 시작부터 그래 됐어요. 그래, 선진국은 무조건 좋은 기다. 그래가지고. 그래, TAC가 우리나라에 무슨 장점이냐 물어보고 아무도 답 못해요. 뭐라 답하냐면, 선진국에 사니까 좋은 기다. 요 밖에 답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러면, 아까 거기서 얼마나 잡고 있느냐. 저 검은지 우리나라 한 5%, 10%도 안 잡고 있어요. 자, 대부분, 옛날 일본이 많이 잡았죠, 일본. 많이 잡았는데, 지금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많이 잡고, 일본 한 50만 톤, 중국이 한 60만 톤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0만 톤은 못 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본은 뭐 TAC 한다 치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TAC 안 하는데, 항해 동중국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남해에 했다고, 고등어 남해에 간다고 감축 사업하고 뭐 하고 한 게 제일 작게 잡고 있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작게 잡는 지금 저 대만하고 러시아 합친 게 우리나라 잡는 것들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 뭐 고등어 많이 먹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생선이라고 하지만은 말이 국민 생선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5%도 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국이나 뭐 일본이 뭐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TAC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 먼저 나서가지고 막 많이 잡고 있다고 막 뭐 어민들 보고 뭐 책임 있는 업을 하라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뭐 몇 년 전에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하고 그다음에 참조기 대명사 남해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이런 모임에 가지고 교수나 연구자들한테 자꾸 남해하는데 남해가는 애를 한쪽만 딱 들어버려 한쪽만 남해로 그냥 주거든. 그러면 대부분 다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용감한 사람이 참조기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꺼내되고 참조기 또 갖다 넘어가죠. 참조기 주로 잡는데 한국하고 중국 중간 수역입니다. 이렇게 빨간수로 표시 안 되고 그럼 거기서 얼마 잡느냐? 중국은 약 많이 잡을 때 한 40만 톤, 50만 톤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잡으면 최대 많이 잡도 6만 톤, 보통 한 10,00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반씩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중간 수익이라면. 근데 중국은 40만 톤 잡고 있는데 하도 안 돼. 우리나라는 뭐 20만 톤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톤, 2만 톤 잡고 있으면서 참조기 남해 간다고 지난 30톤 떠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TAC 대상으로 또 잡아줬습니다. 이걸. 이제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오징어도 보면은, 일본은 저리 많이 잡았어요. 일본은 많이 잡아가지고, 일본은 뭐 TAC 할만 됐죠. 일본은 좀 일찍 줄어들었는데, 일찍 태평양서부터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2010년부터 줄어들고, 이때부터 확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전에 대만은 더 빨리 줄어들었어요, 대만. 지금 러시아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징어 서식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만은 또 안 잡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한때 태평양 쪽에서 많이 잡히다가, 그게 안 잡히니까 이제 일본도 스시마 쪽으로 많이 잡혔어요. 근데 더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굉장히 피크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 2010년도에 잡히고, 지금 더 올라가니까 북한 쪽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씨가 말았다니 요즘 난리잖아요. 오징어 가지고. 그 아예 또 무슨 총알 오징어 많이 잡았다니 엉뚱한 그 넷피실로 뭐 중국 어선 때문이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제가 우리나라 동해 하는데 동해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99%입니다. 동해가 뭔지. 자, 배타지 경제 수익 문제를 했는데 학생도 시켜가지고 자, 여기 우리나라 배타지 경제 수익입니다. 이건 중간 수익, 한일 중간 수익. 자, 일본이 요만큼, 러시아 이만큼. 자, 동해가 작은 바다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우리나라가 말하는 동해는 여기 비하면 5밖에 안 돼요, 사실은. 5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한 5% 되나? 6%, 6.7%. 중간 수익 합치면 한 10% 정도 됩니다. 자, 50%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익입니다. 이거 뭐 동해 명칭 문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오징어, 뭐 총알 오징어 잡니, 뭐 TAC 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다음 갈치 또 뭐 많이 잡힌 어종이니까, 자, 북두대 갈치 어육입니다. 일본은 갈치 거의 안 잡습니다. 갈치는 120만 톤, 우리나라 뭐 만 톤, 2만 톤 잡는데, 중국은 같은 항해 갈치를 두고 동중국에서 우리보다 한 뭐 40배, 몇십 배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갈치 많이 잡고 풀치 많이 잡아가지고 남해 간다고 제일 난리지겠나. 우리나라 중국은 이런 말 안 해요. 우리나라 어민들 보고 뭐 제가 뭐 5년 전부터 들었잖아. 뭐 풀치를 해가지고 뭐 장안지 고갈되고 부산일보, 조선일보 뭐 18년 그때 한 포씩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배탈 경제 수익, 우리나라 배탈적 경제 수익입니다. 우리나라 배탈 경제 수익에서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최근에 통계만 보여드리죠. 갈치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2배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익에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많이 잡는다고 제일 난리지는 나라, 갈치 남해 간다고 제일 많이 잡지는 나라는 그 동아시아 대한민국이 제일 심해요. 해양수산분이 저 국립수산과학 이런 데서 한다고. 그다음에 멸치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자세히 안 하는데 중국이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이것밖에 안 잡고 있어요. 이것도 TAC 한다고 잡아냈어요. 많이 잡는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꽃게 제가 뭐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꽃게 항해에서 똑같이 합니다. 잠깐만. 자, 중국이 우리나라 10배, 많을 때 한 40배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중국이 반은 잡아야 뭐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러니까 뭐냐면 또 국립수산과학은 이하 연구자들이 중국 자료 못 믿겠더라 하더라고. 중국 통계. 우리나라 통계도 믿을 만한가 그러면 다 똑같지. 그래도 중국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면은 100% 어떻게 정확하겠어.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미국 자료 같이 비교해서 미국 체사특급만 단위 면적당 꽃게 의향이 거기도 꽃게가 있거든요. 종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의향량 해서 미국은 정확해요. 저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꽃게가 몇 마리 추산을 다 해가지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자꾸 한국과 중국은 저 서해 꽃게 몇 마리인지 추산해 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걸 예산도 안 되고 몇 마리인지도 모르면서 꽃게 남해 간다고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저 그림만 비교해드리면 자들이 우리나라보다 26배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보다 5배. 그 엉터리라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보다도 5배 이상 많이 잡고 있어요. 단위 면적당 어획거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보고 뭐 꽃게 남해 간다고 막 뭐 이런 거 제가 뭐 통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익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인천이 이런 데 내려오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익에서 중국이 2배 많이 잡고 있어요. 우리 바다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 어종이 기후의 변화에 민감한 어종들입니다. 그래서 어이게 변동인데, 명태 같은 거 사라지고, 정어리가 다시 많이 잡히고, 이러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에 민감한 말지치, 정어리, 대구, 청어 이런 걸 예로 들었는데, 저런 어종들이, 위에 거는 이제 아열대 어종이고, 밑에 거는 이제 능수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조금 우리나라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일 끝에. 제일 남단에,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북동 쪽에 있죠. 제일 북동 첨단이고, 북동 첨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서식지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씨가 마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실제 어렵고서 나타나죠. 있죠. 말지치가 옛날에 많이 잡혔다가 안 잡히니까 이제 좀 저희 마에도 오징어 잡으러 갔죠. 일단 정어리를 한때 잡혔다가 80년대, 90년대 많이 지금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죠? 사라졌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고 대구, 청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97년도, 98년도 정어리가 그때 많이 잡히니까 그때 조금 잡혔거든요. TNC 대상어종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해다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TNC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2005년인가 와서 슬쩍 빼버렸어요. 그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종이 이런 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어리하고 청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고 그냥 행정 처리의 어떤 단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품목, 저 품목 바꾸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까 사로징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기후변화를 해가지고 2010년쯤 정리를 한 건데, 이런 민감한 어종들은 TAC로 무슨 적정 의약량 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는 TAC, 그거 엉터리죠, 그거. 중국, 일본이 저리 많이 잡아가고 우리나라만 하겠다고 바보 짓이죠, 그거. 잘 잡고 있으면서 그런 정책을 지난 25년 동안 펴왔다 이 말이죠. 그거 뭐 하겠어? 국위 선양한다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제가 좀 힘든 아니지만 선진국 코스플레이 한다고 국위 선양한다 뭐 대단한 거 있냐? 그런 거 한다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야 일부 연구자들, 대학 교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회장 수산자원평가 모형 해가지고 잔량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잔량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대로 일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한 거는 아까 하태용 박사님도 쓰는데 그 자료 어업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까 제가 결론 보니까 경영 쪽인데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노령량 자료가 믿으면 안 돼요. 노령량 자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통계는 가짜 상관관계라는데 이런 거 나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어요. CPU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 책에서 쓰시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요 문제 뭐만 말씀드리고 MSY라는 게 있는데 맥시멈 스테임 일드 지속적 최대 생산량 요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다고. 이 셰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무조건 0을 지나야 됩니다. 0을 지나고 0을 지나 그림을 쭉 그려가지고 동을 가지고 여기 대칭이 돼줘야 돼요. 대칭. 요거하고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꺼줘야 돼요. 꺼줘야 돼요. 굉장히 자료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MSY를 쭉 끄면은, MSY 추정을 하는데, 이 값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는 점 3개, 아니면 5개 무작위로 수출해가지고, 그 평균 내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MSY로 하든, 지난해 3년 평균을 하든, 지난해 5년 평균을 하든, 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MSY라는 게. 통계 자체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통계학자도 못 쓸 거예요. 이게 무슨 통계 분석이냐고 할 거예요. 근데 자료가 워낙 불확실하다는 것을 핑계로 MSY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MSY나 지난 5개년 평균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난 5개년 평균이야. 여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MSY를 할 때 아까 고등어면은 북스태핑 전체에 거쳐서 MSY를 추정하고 할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바다만 보고 조금 보고 지난해 5년 또 지난해 3년 평균 어획량 가지고 MSY라고 하는 거죠. 하고 또 문제가 되는 MSY 가지고 자연이 남획되었냐 안 되었느냐를 판명하는 기준을 씁니다. 가지고 그러면 요거보다 요쪽에 있으면 많이 잡히면은 남획되었다. 요거보다 작게 잡으면 남획이 안 됐다 평가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MSY를 쓰면은 확률적으로 50% 남획되었다 나오게 돼 있고 50% 남획 안 됐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MSY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남획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걸 평가한 국제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보고서까지 다 합하면은 비율이 대충 남획했다 하면 50% 정도 남획되었다고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 분석법을 쓰는 게 우리 수산부냐면, 이건 워낙 자료가 이제 개판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렇다는 거 핑계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이런 통계 방법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바탕한 TAC, 우리나라 수산업을 죽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주범이 되는 거예요. TAC가. TAC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민 어청 경영 실태 조사를 하고, 자, 우리나라 수산지의 건의주의입니다, 건의주의. 자, TAC 한다고 해서 무슨 공동화가 가지고 거쳤습니까?
그냥 희귀처럼 하고, 저 대학 교수 몇 명 불러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뭐 교수님 하는 게 말이 맞겠지, 해가지고, 20원 이거 추정치를 피웠어요. 그럼 왔다가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걸 또 비판해야 하는데, TLC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몰라, 중간에 뭐 조금 제도 개선이지. 저는, 이거 아주 시작부터 엉터리다, 이거는. 시작부터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처음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다는데, 저 앞으로 우리 수상의 임팩트는 TLC 때문에 우리나라 업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는가, 요 분석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측사업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단이 몰락했는가, 이런 거 하면은 아주 뚜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복잡한 통계 분석 안 해도. 그래서 어촌 소멸 대응 정책 개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뭐 이제 단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뭘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조그만 인구소 해가지고 같이 뜻을 맞는 부분들끼리 하면은 조금 그래도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